환자 몸 안에 심는 의료기기인 이 스텐트. 막힌 혈관을 한 번에 뚫어줍니다. 이 스텐트 덕에 과거에는 배를 열고 수술해야 했던 병도 간단한 이식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게 됐죠. 그런데 인체 이식 의료기기인 스텐트를 병원에 납품하는 과정에 동원되는 교묘하고 고도화된 리베이트 수법이 뉴스타파 취재망에 딱 걸렸습니다. 의료기기 납품 리베이트로 얽힌 업체와 병원의 검은 공생법. 한 방에 정리해드릴게요. 환자가 스텐트 시술을 받을 경우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빅3 업체의 스텐트 제품을 이식해도 200만 원. 우리나라 제노스라는 업체에서 파는 스텐트도 200만 원이 듭니다. 해외 유명 제품과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똑같이 200만 원인 이유. 건강보험공단이 스텐트 보험 수가를 정해뒀기 때문이죠.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라고 보고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 입장에선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볼 수 없고 일단 병원에 최대한 많이 파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스텐트가 뭔지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노폐물이 쌓여서 좁아진 혈관이나 장기를 넓혀서 시원하게 뚫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국내 스텐트 시장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제노스라는 국내 업체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죠. 지금은 위해성이 높은 관상동맥 스텐트를 주력으로 한 해 27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영업비밀은 무엇일까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제노스는 임상시험과 연구를 주요 영업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스텐트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연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의사와 병원이 솔깃해할 만한 연구비를 제시하면서 그들과 공생해온 거죠. 가슴 통증이 지속돼 유명한 심장내과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을 찾아간 A씨. 심장에서 뻗어나오는 동맥이 좁아져서 피가 뿜어져 나올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거라며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사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냐고 묻습니다. 학술 연구라고 하니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동의서에 사인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겉으로만 보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 같지만 사실 여기서 주연은 스텐트 제조업체입니다. 왜냐고요? 제노스가 자사 스텐트 제품을 심은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나 안전성을 연구하는 과정, 즉 임상시험을 해달라고 의사에게 의뢰를 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병원을 통해서 의사에게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노스 스텐트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허가는 받았지만 신뢰도와 안전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거죠. 임상시험을 하려면 IRB, 즉 병원 임상시험 심의위원회라는 곳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IRB엔 외부 위원도 있지만 심사위원과 직원 대부분이 병원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 내부위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심의가 엄격하게 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큰 문제만 없으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의료기기의 효과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환자 한두 명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제노스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한 명당 최대 50만 원가량을 병원 측에 연구비 쪽으로 줬습니다. 참여 환자가 한 명 생길 때마다 주는 건 아니고요. 목표치를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25명이 모집되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죠. 이렇게 해서 제노스가 임상시험 프로젝트 한 건당 병원 한 곳에 지급한 연구비는 참여 환자 수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목표치를 할당해 그것을 채울 때마다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마치 카페에서 스탬프를 찍어주는 마케팅처럼 특정 기간 안에 자사 스텐트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최선의 진료만을 생각한다면 의사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특정 환자에 가장 맞는 스텐트를 쓰는 게 올바른 길일 겁니다. 하지만 스탬프를 채워 연구비를 타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사는 아무래도 제노스 제품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의료기기 업체에서 돈을 받고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니까 의사가 제노스에서 로비를 받는 셈 아닐까요? 저희가 만난 한 대학병원 심장내과 의사는 병원이 받는 연구비 총액에서 의료진에게 돌아오는 몫은 30-40%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의사 한 명이 손에 쥐는 돈은 별로 로비처럼 느껴지지도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받는 인건비는 병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뉴스타파가 입수한 제노스 영업사원 로비 노하우 파일. 여기엔 영업사원들이 임상시험을 영업수단으로 봤다는 사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 의사는 인건비로 책정받은 돈을 연구비 계획서대로 쓰지 않고 혼자 꿀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부 내역을 만들어내는 건 말 그대로 숫자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돈의 소스는 이 시험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따온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연구에 대한 모든 돈은 책임자가 분배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직급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안 주고 다른 형식으로 선물 하나 준다든지, 또는 명절 때 어떤 떡값 정도 준다든지 해서 현금 캐시백을 만들어서 본인이 차고가는 경우도 많죠.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수단으로 변질된 임상시험 논란. 이전에도 종종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한 병원 IRB에서 임상시험 심의를 담당하던 의료인 여러 명이 직접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었죠. 업체에서 제공하는 임상시험 관련 연구비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성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제보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비슷한 논란을 다룬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00명 중 9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업체에서 연구와 관련한 선물을 받은 바 있고, 이 가운데 절반 넘는 숫자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선물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은 업체에서 받는 여러 종류의 금전적 지원 중에서도 의사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연구비, 연구진의 인건비가 이해충돌 요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연구를 빙자한 임상시험과 연구비 문제는 사실 스텐트 이식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스텐트 비용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실을 환자들은 제대로 알고 임상시험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걸까요? 저희가 입수한 동의서를 보면 제노스에서 연구비를 받지만 오로지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진행하는 임상시험이라고 돼 있습니다. 의사와 병원이 재정적 이득을 본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작 환자들은 정기검진비, 교통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말이죠. 의료기기 업계에서 매출 증대 목적의 임상시험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규제가 없는 탓에 결국엔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 그리고 의사의 검은 공생이 환자를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명 해외 의료기기 업체 제품만 사용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국내 업체 제품도 품질을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 양심을 지키면서 연구할 때 가능한 얘기일 겁니다. 임상시험이 더 이상 로비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연구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제대로 된 감시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겁니다. 보통 정부에서 과제 형식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감사라는 스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이든 또는 진행 중이든 사후든 개인적으로 주는 임상 관련된 이런 연구 같은 경우는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국내 의사들도 업체에서 제공하는 임상시험 연구비 때문에
의료기기를 고를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방식의 연구비 수수는 환자들이 모르는 금전적 이득을 얻는 행위, 즉 리베이트와 다를 바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학술적 목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이라면 연구 결과도 업체에만 보고하지 말고 당연히 공개해야 하겠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